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리는 90분 분할법.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시는 순간부터 밤에 다시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또 다른 이들은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은 마치 21세기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회사원은 업무에 치여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과제와 시험에 쫓겨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질 높은 시간, 방해받지 않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 근대성이라 불렀습니다. 고체처럼 단단했던 과거의 시간 구조가 현대에 와서는 액체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끊임없는 이메일, 소셜미디어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액체처럼 흐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시간 관리 앱과 도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도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더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오디오북은 이러한 시간의 역설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90분 분할법입니다. 하루 전체를 관리하려는 불가능한 시도 대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90분에 집중하는 방법. 이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접근법은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은 모래 같아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90분이라는 단단한 벽돌 하나를 매일 쌓아간다면 시간이 지나 당신은 그것이 거대한 성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1장 시간 인식의 착각.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나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시간은 우주의 근본적인 차원이지만 인간의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시간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증명했듯이 시간은 관찰자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뇌는 시간을 균일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깊은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지루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간 인식의 주관성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무실에서 의미 없는 회의에 참석할 때의 1시간과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했을 때의 1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경험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간 지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을 객관적인 단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주관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시간 절약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판매하면서도 정작 그 절약된 시간을 소비하도록 더 많은 유혹을 제공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차를 샀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가전제품을 샀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더 많은 넷플릭스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에 져서 선택의 역설에서 현대인이
너무 많은 선택지에 직면해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떤 것에도 제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 인식의 착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주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리듬에 따라 하루 중 특정 시간대는 다른 시간대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기상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인지 기능을 보입니다. 이 시간대에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며 이는 복잡한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에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크로노바이올로지라는 시간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최적 시간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체 시계에 맞춰 가장 중요한 작업을 배치함으로써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인식의 착각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시간을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몰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90분 분할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길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지만 동시에 충분히 짧아서 온전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이 아니라 인간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법입니다. 제2장 집중력의 과학. 집중력은 21세기의 새로운 희소 자원입니다. 경제학에서 희소성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그것들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보와 오락은 넘쳐나지만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집중력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입니다. 이 부위는 실행 기능을 담당하며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충동 통제 등 고차원적 사고를 관장합니다. 집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중된 주의력과 분산된 주의력. 집중된 주의력은 하나의 과제에 깊이 몰입하는 상태를 말하며 분산된 주의력은 여러 자극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멀티태스킹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인간의 뇌가 실제로 여러 인지적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태스크 스위칭, 즉 여러 작업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태스크 스위칭은 상당한 인지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마다 원래의 깊은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소요됩니다. 인간의 뇌는 약 90분에서 120분의 주기로 작동하는 기본 휴식 활동 주기를 따릅니다. 이 개념은 수면 연구자 나탄 리엘 클라이트먼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주기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계속되며 약 90분간의 높은 집중력 구간과 그 후에 낮은 집중력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이 90분 주기를 활용하는 것이 90분 분할법의 과학적 기반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작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90분 동안 한 가지 작업에
깊이 몰입한 후 짧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뇌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존중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과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주의력 잔여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소피 르로이 교수가 발견한 이 현상은 우리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이전 작업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남아 있어 새로운 작업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90분 분할법이 단일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90분 동안 하나의 중요한 과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주의력 잔여물을 최소화하고 더 깊은 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깊은 집중 상태를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이 상태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감각까지 있게 되는 최적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약 15분에서 20분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뇌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고 점차 현재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90분 분할법이 첫 30분을 계획과 자료 정리에 할당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서서히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집중력의 과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 관리입니다. 그리고 90분 분할법은 바로 이 과학적 통찰을 일상에 적용한 실용적인 방법론입니다. 제3장 90분의 마법. 인류 역사상 많은 위대한 정신들이 약 90분의 집중 시간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찰스 다윈은 매일 아침 90분에서 120분 동안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심리학자 시그문트 프로이트는 매일 아침 95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하루에 500단어만 쓰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에게 이 작업은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90분의 시간은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뇌는 약 90에서 120분의 기본 휴식 활동 주기를 따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간대가 약 90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90분의 진정한 마법은 그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이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30분의 계획 및 자료 정리, 45분의 깊은 몰입, 그리고 15분의 정리 및 피드백. 이 구조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첫 30분 동안 우리의 뇌는 서서히 딥 워크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에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며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5분은 90분 분할법의 핵심인 몰입 실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메신저는 꺼둡니다. 이 45분 동안 뇌는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 최대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분은 방금 완료한 작업을 정리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이 시간 동안 방금 학습하거나 작업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억 통합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다음 90분 세션을 위한 씨앗을 심음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90분의 또 다른 마법적인 측면은 파킨슨의 법칙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칙은 작업은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납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제한의 시간 대신 90분이라는
명확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법칙을 역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성과라는 신화를 판매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장시간 근무를 미덕으로 여기지만 연구들은 일일 생산적 작업 시간이 약 4, 5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바쁜 척하기와 비효율적인 멀티태스킹에 소비됩니다. 90분 분할법의 진정한 힘은 그것이 완벽주의와 선형적 시간 관리의 함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루 중 단 90분만 제대로 활용해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도록 해방감을 줍니다. 이 방법론은 또한 작은 승리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작은 성취는 동기부여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90분 분할법은 매일 하나의 작은 승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90분의 마법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자유를 줍니다. 제4장 방해 없는 시간 창출하기. 방해 없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은 약 11분마다 한 번씩 방해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방해를 받으면 원래의 작업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방해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해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 방해와 내부적 방해. 외부적 방해에는 이메일 알림, 메시지, 전화, 동료의 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적 방해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기억, 걱정 또는 다른 작업으로 주의가 흐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방해 없는 시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유형의 방해 모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적 방해를 관리하는 실용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경 디자인. 작업 공간을 방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세요. 가능하다면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시 방해하지 마세요. 표시를 사용하세요. 둘째, 기술적 방화벽. 90분 세션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컴퓨터의 알림을 모두 끄며 필요시 인터넷 차단 앱을 사용하세요. 셋째, 사회적 계약.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당신의 집중 시간에 대해 알리고 그 시간 동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넷째, 시간 버퍼. 집중 시간 전후에 버퍼 타임을 설정하여 이메일, 메시지 등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관리하세요. 내부적 방해를 관리하는 것은 더 복잡하지만 다음 전략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 비우기 의식. 90분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걱정과 해야 할 일들을 노트에 써내려가는 마음 비우기 의식을 수행하세요. 심리학자 다니엘 레비틴은 이것이 전전두엽 피질의 인지 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명상 및 마음챙김 훈련. 정기적인 명상 훈련은 집중력과 주의력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훈련이 뇌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단일 작업 집중.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하는 단일 작업 습관을 기르세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적 방해에 덜 취약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작업 시작 의식. 90분 세션을 시작하기 위한 간단한 의식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특정 음악을 재생하거나 티를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는 등의 의식은 뇌에 이제 집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회사들은 직원들이 24시간 연락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연결의 문화는 사실상 지속적인 방해의 문화이며 이는 깊은 사고와 의미 있는 작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방해 없는 시간을 창출하는 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기술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정신적 공간과 주의력을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일종의 저항 행위이자 자신의 시간과 주의력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버트 보르그만은 현대 기술의 특징 중 하나로 방해의 윤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방해가 우리의 삶을 얕게 만들고 깊은 의미와 연결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해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얕음에 저항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90분 분할법의 심층 구조. 90분 분할법은 단순히 시간을 90분 단위로 나누는 것 이상의 심층적인 구조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방법론의 핵심 원리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90분 분할법의 첫 번째 심층 원리는 최소 유효 단위의 개념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되는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잡한 인지 작업은 최소 70에서 90분의 연속된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이보다 짧은 시간은 단순한 작업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에는 불충분합니다. 반면 2시간 이상의 집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지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90분은 깊은 사고와 지속 가능성 사이의 최적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층 원리는 내적 구조화입니다. 90분을 30, 45, 15의 비율로 구조화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분할이 아니라 인간 두뇌의 작동 방식과 창의적 과정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첫 30분의 계획 및 자료 정리 단계는 심리학자 미헬 베이틀로프가 연구한 인지적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작업 기억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두엽으로 가져옵니다. 다음 45분의 몰입 실천 단계는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상태와 컴퓨터 과학자 존 클라이너가 말한 열린 모드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최적화되고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중앙 실행 네트워크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15분의 정리 및 피드백 단계는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겔먼이 연구한 인코딩 통합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해마와 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심층 원리는 정신적 공간 창출입니다. 90분 분할법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고와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스거르크 가다머는 진정한 이해와 창의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결과나 외부적 요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적 탐험의 공간입니다. 90분 분할법은 이러한 열린 공간을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창출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효율성, 패러다임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이자 깊은 사고를 위한 시간적, 정신적 영역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생산성 문화는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수많은 생산성 앱과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을 최적화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종종 표면적 효율성을 위해 깊이를 희생합니다. 90분 분할법은 이러한 표면적 효율성의 함정을 피하고 의미 있는 깊이를 우선시합니다. 네 번째 심층 원리는 의식적 경계 설정입니다. 90분 분할법은 시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주의력과 에너지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주의력의 본질은 일부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이 통찰을 실천적 방법론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90분 동안 우리는 의식적으로 대부분의 외부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의 중요한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깊이 있는 주의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단순한 방해 요소, 차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우리의 한정된 주의력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을 내포합니다. 다섯 번째 심층 원리는 리듬과 의식의 힘입니다. 90분 분할법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이 아니라 일종의 일상적 의식입니다. 인류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식이 일상적 시간을 신성한 시간으로 변형시킨다고 보았습니다. 90분 분할법은 평범한 90분을 창의성과 깊은 사고의 신성한 시간으로 변형시키는 현대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 그 효과가 증폭됩니다. 매일 또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 90분의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뇌와 몸은 이 리듬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쉽게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90분 분할법의 이러한 심층 구조는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을 넘어 주의력 관리, 창의적 과정의 최적화, 그리고 의미 있는 정신적 공간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방법론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한 작업과 삶을 위한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제6장 깊은 몰입과 플로우 상태 90분 분할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깊은 몰입과 플로우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플로우 상태의 과학적 기반과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플로우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개념으로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감각을 잃고 자아 의식이 사라지는 최적의 경험 상태를 의미합니다.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플로우 상태는 뇌의 독특한 활동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에 따르면 플로우 상태에서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일시적 극전두엽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는 자기 모니터링과 자기 비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어 보다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플로우 상태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노르에피네프린, 아니안다마이드 등의 다양한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집중력 향상, 패턴 인식 증가, 그리고 깊은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 피드백.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 명확히 알고 진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도전과 기술의 균형.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지루함을, 너무 어려우면 불안을 유발합니다. 플로우는 우리의 기술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도전을 제시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셋째, 통제 감각. 과제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력을 느낄 때 플로우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로우 연구자인 스티븐 코틀러는 현대인이 하루에 평균 5분 이하의 플로우 상태를 경험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상태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로우 상태가 가져오는 혜택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섭니다. 식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플로우 경험은 전반적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플로우 상태에서는 자아의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일종의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는 깊은 의미와 연결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루 뉴버그의 연구는 깊은 몰입 상태가 명상과 유사한 뇌활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플로우 상태가 단순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웰빙과 영적 경험에 기여하는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90분 분할법은 이러한 플로우 상태를 일상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작업과 삶의 경험을 위한 것입니다. 제7장 디지털 중독 시대의 집중력.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의력 경제의 시대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정교한 심리학적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의 주의력을 끌어모으고 가능한 한 오래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도전을 넘어 일종의 저항 행위가 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 애덤 게즐리와 레리 로즈는 그들의 저서 산만한 마음에서 현대 기술이 우리 뇌의 인지적 통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목표 설정, 방해 요소 차단, 충동 통제를 담당하는데, 지속적인 디지털 방해는 이 네트워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특히 심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지 용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림은 도파민 중심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여 일종의 행동 중독을 유발합니다. 디지털 중독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따르면 뇌는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됩니다. 지속적인 디지털 방해는 집중력 회로를 약화시키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깊은 집중 연습은 이 회로를 강화합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메리어니치의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은 근육과 같아서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이러한 집중력 근육을 훈련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철학자 매튜 크로포드는 그의 저서 집중의 세계에서 집중력을 윤리적, 정치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주의력을 통제하는 능력은 단순한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90분 분할법은 이러한 넓은 맥락에서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을 넘어 디지털 중독 시대에 자신의 주의력과 인지적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실천적 저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제8장 90분을 넘어선 삶의 철학. 90분 분할법은 표면적으로는 시간 관리 기법이지만 그 근저에는 삶과 일에 대한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90분 분할법이 함축하는 더 넓은 삶의 원칙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질적 시간의 우선시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90분 분할법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간이 더 나은 삶의 열쇠가 아니라 더 질 높은 시간이 더 나은 삶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식적 선택과 제한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선택지는 종종 마비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90분 분할법은 의도적으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큰 자유와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너무 많은 선택지는 결정 피로와 만족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90분 분할법은 오늘 이 90분 동안 이것에 집중합니다. 라는 명확한 결정을 통해 이러한 결정 피로를 줄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깊이에 대한 헌신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세계 소외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세계와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표면적 관계에 머무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90분 분할법은 깊이 있는 작업과 사고를 통해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작가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깊이 있는 인지적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깊은 작업 능력은 현대 경제에서 점점 더 희소해지는 동시에 더 가치 있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일상의 신성화입니다.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전통 사회에서는 일상적 행위가 의식을 통해 신성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차원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90분 분할법은 일상적 작업에 의식적 구조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일종의 현대적 의식으로 변형시킵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그의 저서 행복 가설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일상적 경험을 초월적 차원과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단순한 시간 관리를 넘어 일상적 작업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리듬과 조화의 삶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의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무질서와 단절된 시간 경험과 달리 90분 분할법은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생체 리듬 연구자 틸 로엔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는 자연적 생체 리듬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90분 분할법은 인간의 자연적 집중력 주기에 맞춰 설계되어 이러한 자연적 리듬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0분 분할법이 제시하는 이러한 철학적 원칙들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조화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더 많이, 더 빨리라는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90분 분할법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 주의력, 그리고 삶의 방향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철학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현대인의 만성적 불만에 대한 대답이자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라는 대안적 관점의 제안입니다. 결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시간의 본질, 집중력의 과학, 그리고 90분 분할법의 심층적 구조와 적용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통찰을 하나로 모아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 자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을 넘어 시간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양이 아닌 질, 분산이 아닌 집중, 반응이 아닌 의도에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통제하려는 불가능한 시도 대신 가장 중요한 90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90분 분할법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최적 시간대 파악하기. 당신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하루 중 언제 가장 맑은 정신과 높은 에너지를 느끼시나요? 이 시간대를 당신의 90분 세션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정하세요. 둘째, 환경 최적화하기.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방해 금지 표시를 사용하고 디지털 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세요. 셋째, 명확한 의도 설정하기. 각 90분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세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넷째, 90분 구조 존중하기. 30분의 계획, 45분의 몰입, 15분의 정리라는 구조를 존중하세요. 이 구조는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과 창의적 과정의 단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점진적 확장하기. 처음에는 일주일에 2, 3회의 90분 세션으로 시작하세요. 이 리듬에 익숙해진 후 점차 빈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서 성경의 지혜를 인용하자면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리듬과 목적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0분 분할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 중 단 90분만이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바쁘지만 공허한 삶에서 목적이 있고 충만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활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90분 분할법은 이 선택을 더 의식적이고, 더 의도적이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시간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더 충만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여정은 오늘 바로 이 90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그릇에 물이 비치는 것은 우리 그릇의 형태를 따르는 것처럼 네 삶의 시간이 흐르는 방식은 네가 만든 형태를 따를 것입니다. 동양의 옛 현인이 남긴 이 말은 우리의 시간 인식과 활용이 우리가 만든 구조와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단순히 하루의 일부를 구조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인식, 주의력 배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의미 있는 90분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을 이룹니다. 인간의 삶은 여러 철학자들이 말했듯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90분 분할법은 이 근본적인 선택을 더 의식적이고 더 의도적이고 더 지혜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방해와 유혹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주의력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과제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주의력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드문 형태의 관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90분 분할법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들이 모여 더 큰 성취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시간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90분 분할법은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성경의 지혜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지금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분 분할법은 이 소중한 선물을 최대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매일 90분,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깊은 인사이트와 실용적인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